안녕하세요. 단드로잉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과 그림 그리며 편안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책 준비하던 긴 공백 동안에도 기다려주시며 응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그림은요, 서울 회화동 뒷골목의 주택 사진으로 그릴 겁니다. 하얗고 간단한 건물에 시들어가는 수국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물체의 조화가 눈길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면 좋겠다 하였어요. 복잡하지 않으니 편하게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그리는 기초 내용은 위의 영상에도 자세히 있고 이번 출간한 책에도 자세히 실려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무 그리는 것은 아무리 그려도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자유분방한 모습을 한 것이 나무죠. 가장 중요한 건 잎사귀 모양을 보지 마시고 전체 나무 모양을 봐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확 줄어드시게 될 텐데요. 잘 안 보이시더라도 그래도 덩어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며 열심히 나무를 바라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모든 물체를 무턱대고 그리지 마시고 한참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물체의 느낌도 즐기시고 또 구조에 대한 이해가 가면 그리기 시작하시면 좋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런 말이 있죠. 작가가 가만히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요. 마찬가지로 풍경 앞에 멍하니 있다고 해서 그냥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좋아서 그리려는 것을 즐기기도 하는 거예요. 며칠 전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가 모두 웃는 상황을 만든 적이 있어요. 잘 그리려는 부분일수록 가볍게 그리라는 말을 하면서 가깝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고, 와이프에게도 남편에게도 말이죠.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해주라는 말을 하였어요. 살아보니까 그림이 인생을 많이 닮았다는 말을 제가 많이 하죠. 모두들 펜 스케치를 하다가 갑자기 부부 이야기까지 번지니까 너무 멀리 나간 거였어요. 좀 더 덧붙이는 말을 하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지나간 가벼운 에피소드를 꺼낸 이유는 드로잉을 하면서 빛을 받는 나무, 빛을 받는 도로, 건물벽 등을 그릴 때 우리는 밝고 선명한 부분이라서 뭔가를 더욱 많이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그리려는 마음에 펜을 계속 긋다 보면 그만 그 나무에 빛받는 부분은 어둡고 시커멓게 돼버리고 말죠. 특히 펜은 지울 수도 없어요. 어둠에 묻힌 부분은 좀 대충 그려도 될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잘 안 보이니까요.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하게 되고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빛받는 나무의 테두리를 그릴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다시 점검하기도 해요. 옆에 종이에 쓱 그어보기도 합니다. 펜의 굵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만큼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표현을 그냥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절제를 하며 엑기스적인 선만 그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밝은 부분은 형태가 보이는 정도만의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나무의 외곽선을 그릴 때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표현 이야기도 위에서 했는데요. 보통 어두운 부분은 잘 안 보이거나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도저히 모를 때는 상식적으로 형태를 그려 넣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두운 부분은 잘 그려서 어색하지 않게 해야 하며 해칭으로 면과 그림자를 정성껏 해주어야 하겠죠. 어둡다고 그냥 어둡게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림 전체를 무겁게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결론은 밝은 부분은 무조건 밝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펜터치로 표현해주고
어두운 부분은 잘 안 보여도 형태를 파악해서 분명하게 표현을 해줘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것이 좋다고 도움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다 보면 꼭 우리 인생과 닮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이미 여러분에게도 많이 얘기 드렸죠. 중요한 것에는 과몰입을 하려고 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표현을 100배 해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표현이 없으면 나의 존재감이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상대의 사는 방법이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였죠. 그것은 충분히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돌이켜보면 정말 나의 생각이 맞다는 전제로 그만큼의 세계와 조우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우물안 개구리인 거죠. 모두에게는 각자의 우물이 있어서 그렇게 작은 세계에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서 많이 깨우쳐져 있는 줄 알았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 그다지 변해가는 세상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사람은 역시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문명이 발달돼도 사람의 기본적인 면은 변화 없이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옛 역사는 끊임없이 현대를 닮아 있고 고대의 예술이 지금도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 시대 산다고 우쭐될 것도 없고요. 어느 시대를 살아도 그 시절에는 대단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좀 더 원만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욕심에서 그리고 분노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져요. 질투하고 화나는 상태를 즐기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나 자주 질투하고 화를 내게 될까? 그건 나의 우물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방향성 때문이 아닐까요? 남을 배척하고 내가 옳다는 판단,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방어,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불안감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생각이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듣는 것,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것을 참 하기 힘듭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건 힘들어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가려면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휴대폰을 계속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마주치며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를 깨닫게 하면서요. 그것만큼 상대에게 자존감을 일으켜주고 살맛을 주는 것이 있을까요? 나의 움직임에도 하나씩 빼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림 그릴 때도 생략의 멋을 항상 말합니다. 무엇을 더 그릴까가 아니라 무엇을 뺄까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런 안목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림의 주인공을 찾아 주제가 확실하게 그리자는 말도 자주 하게 됩니다. 주변의 많은 것을 모두 잘하고 모두 입맛에 맞추려 하지 말고 주인공인 나를 확실하게 잘 만들자는 거죠. 힘을 좀 빼야 되나 봐요. 잘 살려면 힘을 확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건물 그리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보고 계세요. 곧 이어서
큰 나무 그리기와 전선 예쁘게 그리는 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큰 나무 그릴 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이 나뭇가지를 완전체로 그리신다는 점이에요. 가지 모양이 모두 잘 보일 수 없어요. 나뭇잎들이 가지를 둘러싸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가지 모습은 잘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이 점을 꼭 생각하셔서 나뭇가지는 듬성듬성 띄어서 그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나무 덩어리를 그릴 때는 제가 알려드린 꼬부리 선을 약간씩 변형을 줘서 그려보세요. 예를 들면 잎사귀가 뾰족하면 지금 그리는 것처럼 길다란 꼬부리 선으로 변화를 줘서 해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어려운 나무 그리기, 저를 차근히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곧 잘하게 되실 거예요. 전선 그리기는 곡선보다는 직선 사용하시면 세련되고 전선의 느낌이 더 나게 됩니다. 곡선을 어색하게 그으시면 자칫 실 같은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작은 팁 같지만 이런 세련된 선들이 모여가야 나의 그림이 더욱 성숙하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작은 차이예요. 순간순간에 허투루 선을 긋지 않는 마음 자세가 모여야 그림이 달라져 가는 거겠죠. 이쯤 되면 거의 결정된 단계죠. 형태가 완성되고 명암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잡으며 완성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보통 형태 잡을 때 어설프고 잘 그려가고 있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중간 단계쯤 되면 잘못 그린 것들이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늘 갈등하게 되죠. 다시 그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야 하나 하고요. 이때쯤 등장하는 여러분의 주 증상이 뭔지 아세요? 혀 한번 쯧 하고 차거나 한숨 한번 푹 하고 쉬거나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엄청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혀 한번 차는 것과 한숨 한번 쉬면 그냥 쭉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정말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강의하면서 회원분들이 여기저기서 한숨과 혀 차는 타이밍이 있어서 혼자서 내려다보며 미소 짓곤 합니다. 어떤 의미이길래 우리를 계속 가게 하는 걸까? 그리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웃음 주며 생각하죠. 이건 스스로에게 주는 격려 같은 거구나. 마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통행증 같은 거. 한숨 한번 쉬는 시간에 잠시 자신의 그림을 전체적으로 스캔하면서 뭐 이 정도까지 그렸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가보는 거야. 나를 믿고 가보자 하는 작은 격려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